마시는 알부민 남재현 원장이 직접 배합한 건데요. 혈액 운반에 좋고요. 간과 심장 컨디션 개선하고 단백질 공급합니다. 피로 회복에 좋고요. 이봉규 TV 단독 혜택입니다. 2+1 한정 특가인데요. 하루 한 병이면 충분합니다. 알부민 좋은 거 아시죠? 애국 기업이에요. 또 남재현 화이팅. 네, 구주화 변호사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사님. 네, 아이고 우리 애국 변호사 수고가 많으신데 아이고 조선일보에 단독 기사가 나왔는데 이재명 방북 비용 합의 직후에 북한과 접촉을 시도했다는 게 나왔네요. 이거 의미가 큰 거죠. 그렇죠. 공소장에 이게 적혀 있나요? 그렇습니다. 아, 공소장을 조선일보가 입수를 한 것 같고요. 어허. 예, 거기에 적혀 있는 것이 이제 이재명이 방북 비용 합의 직후 북과 접촉을 시도했다. 근데 뭐 이런 증거는 지금까지 뭐 수도 없이 나왔어요. 아이 그럼. 이런 유사한 내용들은 뭐 언론에 다 나왔는데 수십 개가 나왔는데 이거를 다 뭐 소설이다 뭐 창작 능력이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으니 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네. 평화 부지사라는 것 자체가 그렇지. 경기도에만 있는 건데 이런 거 하라고 만든 자리잖아요. 근데 이런 걸 했는데 지사가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걸 왜 만들었어 그럼 부지사를. 그렇죠. 평화가 그 북한과의 평화지 뭐겠습니까? 예, 당연하죠. 그리고 그리고 17번 보고를 했는데 방북 추진을 몰랐다라는 거는 뭐랑 같냐면 마치 고등학생이 자기 성적표를 자기 아빠한테 17번 갖다 줬는데 아빠는 안 봤다. 나중에 한다는 말이 아빠가 나는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는지 몰랐다. 다니는지 몰랐다. 고등학생인지 몰랐다. 그렇지. 이런 거랑 똑같은 예. 그런 말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럼요. 북한 뭐 김성태 발언들, 뭐 이화영의 발언들, 그 외에 뭐 관련 경기도에 온갖 결제 서류들이 지금 산적하게 쌓여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공소장에 이런 거를 썼다는 거는 이미 거기에 대한 수사 증거들이 다 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공소장에 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자, 이제 볼 거 없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법원도 좀 바뀐 게 지난번에 그 신진우 부장판사가 이화영에 대해서 9년 6개월 중형을 때렸는데 그렇죠. 그리고 법원에서 신진우 부장판사를 이재명 그 관련 수사에다 담당을 시켰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판결은 일관성을 지켜야 한다 이런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어요. 저도 오늘 뉴스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이 뉴스를 뭐 띄워주셔도 좋은데요. 네. 오늘 새벽 3시 동아일보 동아일보. 기사에 네. 의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죠. 네. 인터뷰를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뭐라고 했냐면 판결의 일관성을 지켜야 된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의미심장. 그러면 이화영 판결하고 이재명 지금 재판하고 일관성을 지켜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뜻이죠. 왜냐면 이런 말을 특수한 사유가 아니면은 이런 말을 할 이유가 별로 없거든요. 네, 제목 그러면 올려주세요. 예. 판결의 일관성을 지켜야 될 어떤 특정한 이슈가 있다는 거고, 네. 그거는 뭐 당연히 이재명 재판밖에는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조국 재판도 하나 걸려 있긴 하죠. 조국이 대법원에 걸려 있는데 1심, 2심 그리고 그와 관련된 정경심 교수 재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것과의 관련성이죠, 사실은. 그것도 다 일관성을 지키라는 그렇죠. 얘기죠. 그것과 일관성 지키면 뭐 당연히 유죄라는 뜻이고. 아니 이게 상식적인 얘기 아닙니까? 판결이 그럼 일관성 지켜야지. 판결이 기분 나쁘다고 유죄, 기분 좋으면 무죄 뭐 이럴 수는 없는. 아니 당연한 말이 안 통하는 세상이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당연하게 해라. 법대로 해라. 이런 주문이겠죠. 그리고 일관성이라는 거는 이제 관련된 사건과의 일관성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이화영 재판에서는 분명히 이재명이 여기에 다 깊숙이 관여한 걸로 판결을 다 때렸는데 이재명 재판에서는 완전히 엉뚱하게 하면은 그 안 됩니다. 일관성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이화영 판결문에 이재명이 104번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이름이.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관련성이 없을 수가 없는 사건이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같은 판사가 어떻게 이제 그거는 우연히 뭐 배당이 된 거라고 해요. 예. 일부러 이렇게 갖다 넣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원칙적으로는 일단 그렇죠. 원칙적으로. 일부러 넣었다 한들 그게 뭐 잘못입니까? 그렇죠. 일부러 넣어야지. 왜냐면 그렇죠. 이화영하고 이재명하고
관련성 있는 재판인데 한 판사가 하는 게 시간도 맞아요. 절약되고 내용을 파악을 잘할 거 아닙니까? 일부러라도 그럼요.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맡겨야죠. 그럼요. 그게 더 적절하죠, 사실은. 예, 그럼요. 같은 사람이 일관성 있게 판결하는 게 더 적절한 것이고, 예. 근데 이제 판결이 과연 재판 기간이 얼마나 길어지느냐가 관건인데, 네. 이런 사건은 판사가 아무리 빨리 하려고 해도 음. 이 증인들 때문에 빨리 못해요. 아, 증인이 뭐 최소 수십 명 이상 되거든요, 무조건. 네. 왜냐면 변호인 측에서 증거 다 부동의하면은 그 증인이 나올 수밖에는 없어요. 아, 그러면은 신진우 판사가 뭐 내년에 바뀔지 뭐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내년 초에 한 번 더 수원에서 계속 있는다면 신진우 판사가 판결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내년 초에 더 하게 해야죠. 왜냐면 그렇죠. 판결의 일관성 얘기를 대법원장이 했으니까 맞아요. 일관성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도 담당 판사가 계속 맞습니다. 일관성 있게 해야죠.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 지금 한 말, 일관성 지켜야 된다는 말을 지키려면은 내년에 신진우 판사를 바꾸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요. 자기 말을 안 지켜야 돼서 되고. 예, 그대로 가겠다라는 어떤 의지 표현으로 볼 수도 있고요. 예. 그러면은 이게 아무리 늦어져도요, 신진우 부장판사가 의지만 갖고 일주일에 한 번씩만 재판을 하면요, 네. 내년 안에 충분히 끝낼 수 있습니다, 이거. 아, 금년 안에. 올해 아니요, 금년까지는 쉽진 않을 거예요. 아. 왜냐면 이거 수십 명 증인이 나오면 올해 안에는 쉽진 않을 거고 내년 초에 이제 그 법관 이동이 있잖아요. 예. 그때 신진우 부장판사가 계속 재판을 유지한다면은 이 재판부에 있으면은 네. 그러면 아마 내년 중에는 최소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걸로 예상은 돼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그 답은 간단해지네요. 조희대 대법원 이제죠, 뭐.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기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신진우 부장판사에 내년 초에도 이 재판을 맡겨야 되는 거고요. 안 맡기면 자기 말을 이중이 되니까 맞습니다. 부정이 예. 되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맞아요. 저쪽에서는 이제 침대 축구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판사에 대해서 기피 신청하지 않겠어요? 이재명은 능히 그럴 사람이니까. 뭐 당연히 할 거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입시 신청하면은 한 두세 달, 한 석 달 정도 딜레이가 될 거예요. 재판은 어쩔 수 없이. 예. 예, 그거 뭐 대신에 기피된 이후에 예. 또 스피드 있게 또 진행하면 되는 거고요. 예. 기피 신청이 안 받아들여지겠죠? 아니 당연하죠. 그거. 당연히 안 받아들이겠죠? 예. 기피 신청은 원래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으면 판사가 사건과 어떤 개인적인 뭐 관련성이 있다든가 이해관계가 있다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그렇죠. 기피 신청은 인용률 자체가요 원래 1%도 안 됩니다 거의. 아, 그렇기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거는 뭐 시간 끌기용인 거지. 예. 침대- 아니면 뭐 예. 저항의 의미라거나 아, 뭐 요 정도 의미밖에는 없는 거고 오히려 이재명 입장에서는 글쎄요 만약에 기피 신청하면은 그거는 형량을 30%더 늘리는 효과밖에는 없어요. 아, 아마 겁나서 못할 수도 있어요. 기피 신청을. 형량을 그거는 오히려 매를 그렇죠. 분다. 그럼요. 그거는 형량을 올리는 거죠. 네, 당연히 그거는 뭐 변호사 업계의 상식입니다. 근데 이재명은 그런 게 어차피 자기가 그렇죠. 제대로 판단받으면 40년 이상이라는 거 알기 때문에 예. 지금 형량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대선에 나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예, 할 수도 있어요. 별짓을 다 할 겁니다. 별짓을. 하고 뭐 20년 받으나 25년 받으나 뭐. 그게 거기가 거기니까. 예. 예. 그래서 지금 뭐 언론을 막 무슨 검찰의 뭐 애완견이다 뭐 난리를 치고 있잖아요. 네. 양문석 의원도 차라리 기레기라고 하지 왜 뭐 애완견으로 이렇게 귀엽게 말했냐 그래.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러는데 언론과 이제 싸우겠다는 건데 예. 이상하게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장 표명이 없어요. 그러게. 기자협회라든가 언론인협회에서. 자기네들을 애완견으로 모욕적인 발언을 했으면 이건 명예훼손으로 걸든지 그럼요. 이거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명예훼손뿐 아니라 성명서 항의서라도 발표를 하면서 예. 이건 민주당에 대해서 규탄을 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어떤 언론사나 기자나 뭐 언론협회에서도 이런 내용이 없다는 게 저는 참 안타깝습니다, 진짜. 자기네들을 애완견으로 그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뭐 기레기라고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아, 사실상 민주당과 이재명 앞에 언론이 이거는 굴종한 걸로밖에는 볼 수 없어서 이거 참 언론이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됐는지 예. 안타깝네요, 진짜. 자, 이제는 이제 이재명과 결국은 단죄하려면 이제 사법부의 싸움인데 사법부가 이제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이제 이재명의 침대 축구, 방해 축구에 이제 맞서 싸워야 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어떻게 신진우 부장판사하고 잘 할 걸로 보여집니까? 그럼요. 지금 이 정도 의지를 보였다는 거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는 뭐 명확한 거고요. 이 조희대 대법원장 임기 내에 대법원으로 올라간다면 뭐 볼 것도 없이 뭐 그대로 유죄 확정이 되겠죠. 네. 네. 그래서 이재명은 뭐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아니 3심까지 기다리지 않고 예. 1심에서 예. 그 법정 구속 시킬 수 있는 거 당연히 아니에요? 하죠. 그거야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작전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3심까지 질질 끌으면은 그 전에 대통령 선거가 있으면은 이게 나와서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대통령 돼버리면 말짱 도루묵 되니까. 아니 그럼요. 그거는 뭐 당연히. 예, 그러니까 그 작전을 써야지. 다른 거 이거 뭐 이게 정상적인 절차로 어차피 저희들이 정상적인 절차로 안 나오는데 이쪽에서는 법원에서는 조희대와 신진우 판사가 이거 강공 드라이브를 걸어야 돼요. 아니면은 이거 큰일 납니다. 당연히 1, 2심 유죄라는 의미고요. 어차피 이재명이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 갈 거니까. 네. 옛날에 저기처럼 다시 파기환송시켜가지고 네. 권순일 대법관처럼 네.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3심까지 안 가더라도 1심에서 당연히 구속이죠. 당연히 법정 구속 시켜야 되고 1심에서 그 1심에서 판단이 나오면은 그걸로 피선거권 박탈 선거법 같은 건 피선거권 박탈이잖아요. 1심에서만 나와도 어떻게 되는 아니에요. 겁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확정이 돼야 됩니다. 이게 큰일이구나 이게. 근데 사실 깜빵에서 어차피 뭐 깜빵에서 선거에 나온다는 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 유일하게 제가 알기로는 송영길 씨가 네. 지금 깜빵에서 출마를 했잖아요. 네. 거의 그게 유일한 케이스인 것 같은데 대통령을 깜빵에서 나온다? 그러면 당선이 된다 한들 네. 그럼 깜빵에서 대통령 생활을 시작한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아니 그러면 대통령 취임식을 구치소에서 해야 됩니까? 아니 선거법 같은 거는 예. 이런 불합리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1, 2, 3심까지 확정이 돼야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선거가 또 나오기 때문에 6개월 내에 이거 하라고 뭐 그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선거법은 또 단심이잖아요? 아니에요. 그거는 민사소송이 그렇고요. 예. 부정선거 소송이 예. 그렇게 대법원에서 한 번은 단심으로 가는 거고요. 이건 형사기 때문에. 형사기 때문에. 예, 형사는 뭐 당연히 1, 2, 3심 계속 가죠. 근데 구속이 되면 사실상 민주당 대선 후보로 공천이 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럼 다른 대선 후보들 사람들이 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그거는요 이재명을 또 간과하는 거. 우리가 여태 당한 게 우리가 여태 온 국민이 이재명 한 사람한테 당한 게 이재명을 정상적으로 보니까 여태까지 지금까지 당한 거예요. 뭐 단식을 해도 뭐 그걸 피습을 당해도 그다음에 공천권을 그렇게 막 방탄 공천을 하고 그래도 지금까지 당원을 바꾸고 막 이렇게 난도질을 쳐서 왔는데 이것만이겠지. 상상을 초월하는 짓을 지금까지 계속 하는데 에휴 설마 옥중에 가면 끝나겠지. 민주당이 어떤 놈들인데요? 그 놈들이 어떤 놈들인데? 또 무슨 뭐 약자 코스프레하고 의인 코스프레, 영웅 코스프레해서 감옥에 있는 이재명 영웅을 뭐 대통령으로 만들어서 이 나라를 뭐 정상으로 해야 됩니다. 이러고 나오면 또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이놈들이 그리고 부정선거 때리면. 그래서 부정선거는 그 전에 밝혀야 되고 이재명인 법정 구속시켜야 되고
동시에 두 개를 해결해야 돼요. 네, 저는 하여튼 네. 이 사건으로는 네. 내년에는 판결이 날 걸로 보여지고요. 네네. 신진우 판사가 그대로 판결을 할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지금 저는 원래 내년에 바뀔 것 같았는데 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 인터뷰를 보니까 신진우 부장판사가 계속 판결을 할 것 같습니다. 아, 끝까지 책임지게 한다. 네, 일관성 유지. 예, 예. 네, 그거 기다려 보고요. 그렇게 안 되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책임 다 져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네. 자,